지난 시간에는 정상파를 공부했습니다. 정상파는 뭐였어요? 파동인데 파동이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그런 파동이었죠. 어떨 때 정상파가 생겼습니까? 똑같은 같은 진폭, 같은 진동수, 같은 파장의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면서 중첩될 때 정상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끝이 줄이 고정됐든지 또는 하나는 자유롭게 움직이든지 이런 고정단과 자유단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줄 같은 데서는 이런 정상파가 공명현상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죠. 오늘은 파동의 세기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파동의 세기가 음파에 적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음파의 세기를 이제 기술하는 단위가 데시벨인데, 그 단위 데시벨까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줄에 생기는 파동을 보겠습니다. 파동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 나르는 에너지인데 단위 시간에 나르는 에너지, 이를테면 파워, 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줄을 흔들어 가지고 파동을 만들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줄을 내가 흔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줄을 흔들면서 일을 해주죠. 그 일이 파동에 줄에 전달돼서 줄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파동에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돼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전달돼 나가는 비율이 바로 일률인데 그 일률은 dt라는 시간 간격 동안에 dw만큼의 에너지가 전달되면 그러면 그 dt분의 dw 이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시간당 한 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일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률의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 dw는 에너지고 dt는 시간이니까 에너지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나눈 거가 되겠죠. 줄 퍼 세크. 이 줄 퍼 세크를 간단하게 와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줄에 생기는 파동의 세기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동 세기, 파워 트랜스퍼, 그러니까 그 일이 전달되는 그 비율이 파워 트랜스퍼인데, 자, 여기에 이제 기중계를 이렇게 만들고 지금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고 그 파동의 속도 V로 이제 전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줄의 선밀도를 뮤라고 하겠습니다. 선밀도는 줄 단위 길이의 질량이 선밀도죠. 그리고 이 줄 표시한 식은 뭐냐면 사인, 코사인 이걸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진폭은 A이고 그 다음에 파수 이건 람다분의 2파이는 K이고 그 다음에 각진동수 T분의 주기분의 2파이는 오메가인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줄에서 길이가 dx만큼 그 부분의 줄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밀도를 길이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dm은 뮤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의 에너지를 보겠어요. 그 부분의 에너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서 지금 진동하는 에너지죠. 이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2분의 1 하고서 mv 제곱인데 m은 바로 dm이죠. V는 바로 무엇입니까? Y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죠. 그래서 이 dt분의 dy인데 여기 지금 y는 x하고 t하고 두 개의 독립 변수가 있으니까 이 x에는 이제 그 x는 상수를 취급하고 시간으로만 미분해서 여기 파셜 t분의 파셜 y 이렇게 편미분을 했습니다. 그 v에 제곱하는 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냐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곱이죠. 그래서 그 x는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가 m 오메가 제곱 하면 그게 바로 k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dm 오메가 제곱 y 제곱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구해 놓고서 그 다음에 여기 이 y는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함을 먼저 한번 구하겠어요. 그럼 시간에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바깥으로 뛰어나오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dm하고서 자 요걸 대입하면 되겠죠. 요거에 제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놈에 제곱했습니다. 그래서 a 제곱 오메가 제곱 코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아까 y 제곱 을 곱한 거니까 오메가 제곱하고 k 제곱 m 오메가 제곱해서 k 제곱 한 것이니까 여기 m은 여기 뮤 d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y 제곱
제곱하면 여기 사인 제곱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여기 다른 데는 다 똑같고 요 놈이 코사인 제곱이고 요 놈이 사인 제곱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되죠. 그래서 그거만 없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없앴더니 뭐가 되냐면 2분의 1 뮤 a 제곱 오메가 제곱 dx 이렇게 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의 세기라고 하는 건 이놈이 전달되는 비율이니까 바로 그 파동의 세기, 파워 트랜스퍼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건 dt분의 de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가만 보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여기 뮤, 선밀도나 진폭이나 각진동수는 요거 전부 상쓰고 요거 dx, 요 놈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여기 바로 dt분의 dx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해 나가는 속도, 즉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V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래서 파동의 세기는 2분의 1 뮤 A 제곱 오메가 제곱 V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파동의 세기입니다. 이게 파동의 세기는 가만 봤더니 다른 건 다 상수고 봤더니 이거 진폭. 그래서 파동의 세기는 바로 이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줄에 생기는 파동을 이용해서 파동의 세기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구했는데 대개 파동의 세기는 줄에 생기는 파동이 아니라 다른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각진동수의 제곱에도 의존하고 그 다음에 속도에도 의존하고 뭐 이런 것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음파에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음파의 경우에는 이제 종파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음파가 여기 북소리를 내면 이제 공기가 진동하죠. 그 공기가 진동하는데 거기에 그 중에서 이런 원통 부분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원통의 단면이 S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원통 부분을 따라서 전달되는 음파의 파동 세기는 우리가 아까 구한 걸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뮤는 이 음파를 전달하는 공기의 선밀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질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제곱 이건 이제 이 음파의 진폭이 되겠고 오메가는 이 음파의 각진동수의 제곱이 되겠고 V는 이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파의 세기란 뭐냐면 음파의 세기는 저 어떻습니까? 아까 줄은 줄 위에 있는 것이니까 줄에 있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하면 되는데 음파는 어떻습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전달돼 나가죠.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단위 이쪽으로 진행해 나갈 때 진행하는 방향의 넓이로 단위 넓이당 진행해 나가는 파워 그걸 갖다가 음파의 세기 사운드 인텐시티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음파의 세기를 여기에서만 구했으니까 요 S로 나누면 요 단면의 넓이로 나누면 요 이 파워 트랜스퍼를 단면의 넓이로 나누면 바로 음파의 세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 넓이당 파동 세기가 바로 음파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걸 계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파의 세기는 여기다가 이제 A로 나눈 거예요. S로 나눴습니다. 그 단면의 넓이로. 그 단면의 넓이를 여기 뮤에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뮤에다 나누면 여기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 선밀도 하면 여기 선밀도 계산하기는 좀 힘들지만 사실은 그러면 공기에는 부피 밀도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의 전체 길이가 L이고 그다음에 요 부분의 공기의 질량을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우리 선밀도라고 하는 건 요 부분의 질량을 길이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선밀도가 되죠. 그리고 부피 밀도는 뭐가 됩니까? 요 전체 질량을 요 부분의 부피로 나눈 거죠. 근데 부피는 바로 뭐예요? L 곱하기 S가 부피죠. 근데 여기 L분의 M 여기 바로 무엇입니까? 선밀도죠. 그래서 선밀도를 S로 나눈 게 바로 부피 밀도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공기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파의 세기 우리가 아까 구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S분의 뮤가 공기의 밀도라고 했으니까 S분의 뮤 대신에 공기의 밀도를 이렇게 딱 쓸 것 같으면 우리 음파의 세기를 이제 바로 잘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음파의 세기는 뭘 한 것입니까? 음파가 어디로든 전달돼 나갈 때 그 음파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넓이에서 단위 넓이당 전달되는 단위 시간에 전달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S분의 뮤 대신에 여기 로로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음파의 세기를 이제 이걸 구하면 우리 음파의 세기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음파의 세기의 단위는 저기에는 P를 S로 나눈 거니까 우리 뭐가 되냐면 음파의 세기의 단위는 아까 P의 단위가 뭐였어요?
W 와트였죠. 그리고 S는 넓이니까 넓이의 단위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와트 나누기 미터 제곱,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러면 되겠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소리의 음파의 세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리지 않는 소리, 아주 조용한 것인데 거의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이제 이건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아주 작은 것 중에 우리가 기준으로 이건 우리가 정했어요. 그래서 다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 트랜스퍼, 단위 넓이당 파워 트랜스퍼가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면 요거 우리가 임계 소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는 어느 정도냐면 10의 마이너스 11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되겠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소리 나는 거 요건 10의 마이너스 9승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혼잡한 거리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승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시끄러운 공장 속에서는 얼마 되냐면 10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막 제트 엔진이 막 빵빵 돌아가는 소리 있죠. 그건 대략 10의 제곱 그냥 100이죠. 100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조용한 거의 안 들리는 소리하고 이제 제트 엔진 돌아가는 소리하고 요거 봤더니 어떻습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에서 10의 제곱까지, 그러니까 10의 14승 차이가 나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10의 14승은 그 얼마입니까? 일시 100초만 그냥 알기도 어렵죠. 자,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이렇게 막 10의 몇 승으로 이렇게 차이 날 때는 이 단위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수로 로그로 단위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로그로 단위를 만든 음파의 세기를 로그로 쓴 거, 그걸 갖다가 음파의 이제 그 단위로 치는데, 우리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합니다. 음파의 세기 이렇게 된 거를 요걸 갖다가 음파 레벨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을 그걸 로그로 하는데, 로그로 했을 때는 여기에 이걸로 나눕니다. 요 기준 아까 임계 소리가 있었죠. 임계 소리로 나눠서 로그 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1이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음파 레벨로 표시하면 0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여기 임계 소리하고 같은 거. 그게 바로 이제 음파 레벨이 0인 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임계 소리, 그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을 임계 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음파색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작은 소리가 작은 값이 돼서 음파 레벨 베타는 어떤 단위로 주로 표시하냐면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1벨이 10데시벨인데 여기다 11벨로 한 거를, 원래 요게 벨인 거를 데시벨로 표시하면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데시벨은 10인데 10데시벨은 1벨이 10데시벨입니다. 데시가 바로 10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벨이라는 단위는 누구 이름을 딴 거냐면 그레이엄 벨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레이엄 벨 하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전화기 발명한 사람이죠. 이 전화기 발명한 그레이엄 벨을 보면, 이 그레이엄 벨은 사실은 영국에서 출생을 했는데 카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도 획득했어요. 그래서 국적이, 죽을 때는 국적이 영국, 카나다, 미국 세 개였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출생해서 1870년에 캐나다로 이민 간 다음에 1882년에는 미국 시민권도 이제 취득한 사람이고, 이분은 특히 이 소리 같은데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어머니하고 아내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 연구에 큰 이제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 대학에서 음성학을 연구하고 캐나다로 이민한 다음에 보스턴 대학의 음성 생리학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했습니다. 보스턴 대학은 미국의 대학이죠. 그리고 1876년 최초의 실용적 전화기를 발명해서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전화기 발명한 것으로 유명하고, 이게 바로 통신기술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얘기할 때는 꼭 그 전화기를 특허 취득한 게 꼭 이게 따라 붙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뿐만 아니라 전화기 외에도 추궁기, 금속탐지기, 수중, 익선 등 다양한 발명품을 발견한 이런 사람은 유명한데, 이때 이 전화기를 발명해서 특허를 취득하면 사실은 이 사람보다도 16년 먼저 1860년에 이탈리아 사람 안토니오 무치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기를 먼저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오 무치도 미국에 이민 와 있었어요. 미국에 이민 왔는데 이 영어가
익숙하지 못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특허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보다 먼저 했지만 이제 그 특허를 못 내고 나중에 벨이 자기가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토니오 무치는 막 이걸 가지고 이거 원래 자기가 더 먼저 했다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그 법원에 고소도 하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벨한테 이제 이긴 걸로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이 무치도 안토니오 무치도 미국 사람으로서 전화기를 발명한 그 공적이 크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 국회에서 이 사람의 그 업적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이제 뭔가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벨이라고 하는 단위가 그래서 이 그레이엄 벨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했는데 데시벨은 그 벨의 1벨이 10데시벨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 벨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임계 소리를 데시벨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가 베타 제로로 표시한다면 여기 I 제로인데 여기 I에다가 I 제로를 집어넣으면 1이 되죠. 그러면 0데시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계 소리 0데시벨인 소리는 그것의 세기 파워 트랜스퍼가 그 10의 마이너스 12성 와트 퍼 미터 제곱일 때 그때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로그 12는 뭐냐면 0.301입니다. 그래서 로그 2 하면 그냥 0.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데시벨로 10을 곱하면 그냥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임계 소리의 2배인 그런 소리를 데시벨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로그 2가 되죠. 그러니까 로그 2는 0.3이고 10 곱했으니까 3데시벨. 그래서 이거 3데시벨이면 임계소리의 2배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계소리의 10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계소리의 10배면 로그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 10은 바로 밑이 10일 때 로그 10의 10은 바로 1입니다. 그래서 10데시벨이 되겠어요. 그래서 임계소리의 10배는 10데시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20데시벨이면 그 임계소리의 20배냐? 그렇지 않죠. 이건 딱 10배일 때만 딱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소리가 2배씩 더 많아지면 그래서 어떤 소리에 데시벨이 있으면 그 소리보다 2배 더 이제 세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이렇게 2배 어떤 소리가 베타라고 하겠어요. I가. 그러면 이거보다 2배인 소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2배 2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2를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로그는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I 이렇게 되죠. 로그 I 제로분의 2 더하기 로그 I 제로분의 I 이러는데 로그 I 제로분의 2는 요건 3데시벨입니다. 그리고 로그 I 제로분의 I는 바로 베타죠. 그래서 어떤 그 데시벨에다가 3데시벨씩 더할 것 같으면 소리가 2배, 이건 파워로 했을 때, 와트로 했을 때 2배가 더 세지면 그러면 데시벨로는 3데시벨씩 이렇게 더해준다고 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를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와트 퍼 미터 제곱으로 표시했는데 이번에 한번 데시벨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파 레벨은 데시벨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 아까 세기로 이렇게 표시한 게 있었죠. 그래서 들리지 않는 소리, 요거 이제 몇 데시벨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제 0데시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10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 속삭이는 게 요거 들리지 않는 소리의 10배였죠. 그건 10데시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소음은 요거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 계산하면 요건 30데시벨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혼자 받는 거리도 여기 할까 하면 80데시벨. 그리고 기계 돌아가는 공장 내부는 130데시벨. 그리고 제트 엔진 돌아가는 소리는 140데시벨 이러는데 자, 여기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10의 14승배 이렇게 되는데 10의 14승배를 로그 스케일로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0이었던 게 140, 사실은 14배 이러면 되는 거죠. 14배에다가 10을 하나 곱해서 140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0승 배면 14배 한 것만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파동의 세기를 어떻게 기술하는지, 그다음에 파동의 세기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까지 알고, 그다음에 음파의 경우에는 단위 넓이당의 세기로 음파 레벨을 하는데 이 음파 레벨은 데시벨로 표시한다는 것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3강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대개의 경우에 J가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로 끝나는데, 이 파동의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뭐가 남았냐면, 도플러 효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도플러 효과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